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의 강성욱 PD입니다. 사기열전 읽기. 이번 시간에는 범저 채택 열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저 채택 열전은 시기적으로 보면 진나라 제국이 통일 과정을 쭉 겪어가는데 진목공, 진효공, 그 다음에 진해문왕, 무왕, 소양왕. 이 소양왕이 거의 50년 넘게 통치를 하는데, 이때 후반부에 재상을 맡아서 진시황이 통일하는데 많은 상황,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는데 크게 기여한 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범저는 위나라 사람인데, 당시에 위나라의 중대부 수고라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 중대부는 한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 수고가 위나라 소왕의 사자로 제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범저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 제나라 양왕은 범저가 변론에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금 10건과 쇠고기 술을 보냅니다. 근데 범저는 이걸 거절하고 함부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신으로 갔는데 그쪽 왕이 주는 걸 이렇게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뭔가 부탁을 들어준 것 같고 정보를 누설한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하게 범저가 대처했는데, 이걸 같이 간 중대부 수고가 본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돌아와서 위나라 재상인 위제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래서 이 위제는 매우 화를 내면서 범저를 멍석말이 시켜서 엄청 두들겨 팹니다. 매질을 하는데 심지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몽둥이질에 배견할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저는 꾀를 내어 마치 죽은 것이냐 이렇게 죽은 척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해서 야, 뒷간에 갖다 버려놔. 그래서 뒷간에 이제 버려 놓습니다. 대진제국 시대의 어떤 통일 과정 중에서 대진제국 1, 대진제국 2, 대진제국 3, 그 다음에 미월전인데, TV 사극을 보면 좀 많이 이해가 돼요. 이 말들이나 언어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지위라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 보면 재미나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뒷간에 있으니까 소변 보러 갔다 거기에 막 오줌도 누고 그래. 막 멍석마리 위에도 오줌을 막 누고 사람들이 해롱해롱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줌을 누고 가고 이게 청소하는, 뒷간을 관리하는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범조가 겨우 깨어나서 다리를 움켜잡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당신이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면 내 반드시 두텁게 살해하겠소. 그러면서 애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위제에게 가서 이렇게 시체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버립니다. 근데 잠시 후에 술이 깨고 보니까 위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아까 걔 가서 찾아봐. 그런데 이미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죽은 줄 알게 된 거죠. 이때 위나라 사람 정한평이 이 소문을 듣고 급히 쓰러져 있는 범저를 데리고 구출합니다. 거의 만신창이가 된 범저를 집에 데려와서 몰래 치료를 해주고, 이때 이렇게 범저가 숨어 사는데, 이 위나라에서는 자기 이름을 범저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데 장록이라고 바꿉니다. 장록.
장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때 근데 공교롭게도 진나라 소양왕이 왕계라는 신하를 위나라 사신으로 다시 보내요. 이때 이 왕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위나라에는 나와 함께 서쪽 진나라로 유세하러 갈 만한 어진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요. 이때 정한평이 왕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동네에 장록 선생이란 분이 계신데 당신을 뵙고 천하의 형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계는 밤에 장록을 몰래 불러서 장록의 얘기를 들어보니 장록이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능력하고 그 다음에 시국을 보는 판단력도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로 데려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몰래 떠나 진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들어가기 한 20여리 진나라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저 멀리에서 어마어마한 마차 군단과 위엄을 자랑하는 큰 마차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계가 멀리서 보니까 진나라의 재상, 바로 양우 위엄이 진나라를 전체 이렇게 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차 행렬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왕계가 저기 우리나라 재상 양우 위엄께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범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이 위엄은 유색객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그 왕계의 술에 그 속에 숨겠다고 그래요. 그걸 범죄가 눈치채고 왠지 위엄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진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유색객들을 싫어한다는 소리를 범죄가 알고 그러면 자기가 왕계의 그 수레에 숨겠다 그래요. 아니라 다를까 가까이 다가온 위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제후의 유세가 따위는 데려오지 않았을 테지요. 그런 자들은 쓸모없는 놈들로 남의 나라를 어지럽힐 뿐이요. 왕계가 대답합니다. 감히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양우는 그대로 헤어져 떠나갑니다. 그리고 수레에 숨었던 범자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양우는 지혜로운 선비라고 들었는데 일 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군요. 방금 수레 안에 숨어 있지 않나 의심하면서도 뒤져보는 것을 잊고 가더군요. 그러면서 범저는, 그 장록 선생이죠. 이 범저는 자기는 지금 이 수레를 떠나겠다. 멀리 떠나서 한 20열이 지나서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요. 그 왕계가 아니 위엄이 지나갔는데 그냥 타고 가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위엄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피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10여리 정도 왕계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두 명의 기병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왕계의 수레를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멀리 사라집니다. 또 한 번 이 왕계는 범저의 어떤 놀라운 그런 예측 혹은 이런 사람 마음을 꿰뚫는 그런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진나라에 들어온 왕계는 소양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나라에 장록 선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천하의 유세가입니다. 그가 진나라의 왕의 나라는 달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지만 내 의견을 들으면 무시할 수 있는데 내 의견을 글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냐고 해놓고는 무려 1년간이나 이 장록 선생 범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양우 위엄이
제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제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나라 바로 옆에 이제 이 한나라하고 위나라가 있는데 그 너머에 제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대전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이때만 해도 정치의 실세는 선태후인 미월과 그의 남동생 위엄, 양후 위엄이 주로 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때 이때 범저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거는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장문의 글을 쓰는데 이 사기열전에는 굉장히 길어요. 간략하게 하면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래서 날 만나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범저는 위나라에서는 수고와 위제라는 원수 두 명을 만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정한평과 왕계라는 그 은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진나라에 들어와서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양후 위엄의 어떤 그 수레를 뒤져보는 걸 또 이겨냅니다. 이 원수와 은인과 이 위엄과 이 세 명의 삼각축이 범죄의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범죄의 어떤 삶의 이 세 사람, 은인과 이 그 원수, 이 사람들이 이런 인연이 어떻게 복수를 하고 어떻게 또 은인이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